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방송입니다. 예. 원래는 좀 일찍 와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집을 구하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저번 주에 제가 구해가지고 개발원에 그때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만들어서 올해는 이제 올해 46회 1차 시험 본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이제 46회 계약법부터 풀어보고 요거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번에서 4번에 걸쳐서 풀 거고, 그 다음에 어법하고 손사 이론해서 쭉 한번 풀어볼게요.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맞췄다 틀렸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그죠? 내년에 이제 47회 이제 시험 대비해서 시험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제가 강의한 게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제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1번.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보면 소급보험 나왔죠. 일단 소급보험이 뭐예요 했을 때, 소급보험은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청약관 승낙, 그러면 그때부터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책임지고 보험 증권도 주고 그러는데, 소급보험은 어떻게? 체결해도 옛날 전부터 책임을 진다. 그래서 소급보험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옛날 영국에 이제 마차 타고 다닌 고로 얘도 들고 옛날 얘기 많이 했어요. 이랬을 때, 요 보험이 있었을 때, 보험기간 이전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는 보험 보상을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자는 어떤 사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냥 놈이라고 할게요. 내 방송이니까.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돈을 받고 책임지고, 돈을 받고 약관 주고, 돈을 받고 증권 준다. 그죠? 뭐든지 돈을 받고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모든 보험은 소급보험도 포함. 돈을 받아야지 책임을 진다. 보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쉬운 제. 그리고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 너무 많이 나왔죠.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2차 공부하시고 2차 하시고 일로 오신 분은 되게 쉬웠어요. 계약법도 그렇고 손사이론도 그렇고. 근데 2차를 안 하고 1차만 하신 분은 너무 어려웠죠. 득보적 같은 거 너무 많았고, 운행자성 나오고, 저희가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걸 이거 어떻게 알아요? 1차만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 틀려도 충분해요. 그거 한 10개도 안 나왔으니까 10개 틀려도 75점 됐잖아요. 그렇죠? 2번 대리상 누구다? 보험상하고 똑같다. 보험상이 아니고 보험자하고 똑같다. 보험회사 똑같다. 왜냐? 대리상, 대리인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러 제한할 수 있죠. 그쵸? 제한할 수 있지만 대리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죠. 예, 대리상이 잘못하면 우리 GA 같은 거예요. GA 대리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큰 대리점 있잖아요. 우리가 이분들 잘못하면은 제재 받아요. 그래요. 3번. 자, 보험 관련 판례 나왔죠. 대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 나왔죠. 자동차. 자, 2차 공부하신 분도 알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양도 나오죠. 양도 사문화됐어요. 없어졌어요. 약간 자동차 보면 약간은 없어진 내용이. 근데 이게 떡하니 나왔죠. 이게 옛날 판례니까. 문제를 내신 분이 아마 좀 오래되신 교수님일 거예요. 연세쯤 있으신 분이. 그러면 내셨을 거예요. 보니까. 자,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 양도에 대한 다른 통지 의무는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명시 설명해야 한다. 설명 안 해도 된대요. 왜요? 그러지 말고. 그렇대요. 그리고 요거하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특약 같은 거. 특약. 운전 한정 특약. 나이 특약. 이거 얘기해요, 말아요? 명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명시 설명해야 된다. 몇 번 나왔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좀 어려웠어요. 2번 상법 680조, 여기 손해방지 의무, 요거 본문에 정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의무에서 손해는 피보험자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 결과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2차 비슷해. 2차 뭐냐 하면 우리 손해 중에 직접 손해하고 간접 손해 있는데, 간접 손해는 안 하고 직접 손해만 보상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3번 보면은
이게 답은 넘어가 4번. 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그렇죠.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 누가 갖는다? 보험자가 갖는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 이게 요거 했을 때 요거 이제 상속자가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거의 가족도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게 이제 아빠, 엄마, 아들 있는데 아들 3명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고의로 죽인 거예요. 이제 다수의 수익자가 있을 때 그 한 사람 수익자의 고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 만약 이렇게 죽였을 때 얘가 3천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얘 3천 받을 거 없어지고 얘 3천 이렇게 받는다 그랬죠? 요 3천은 보험자가 갖는 거죠. 왜요? 그러지 마시고. 자, 민법하고 좀 틀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떻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4번. 자,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위변조했다. 그죠? 중대한 해지, 중대한 사고의 해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할머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요거 진단서가 있는데 어쩌고 변명해서 상기에는 몇 주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진단서인데 이게 막 10주가 넘으면 1,000만 원 맞는 보험을 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3주뿐이 안 나온 거예요. 3주. 근데 할머니가 딱 봤더니 요거 일자만 그리면 괜찮거든. 13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를 그린 거야. 진짜 실제 상황 얘기해. 13주에서 청구를 했더니 딱 봐도 보험사가 알잖아, 이거. 요거 글씨를 쓴 거 알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보험사가 뭐라 그랬어? 거짓말 시켰네? 이 13주? 인정 못 하니까 보험금 1개도 못 주겠다. 근데 어떻게 됐다? 1개도 못 주는 게 아니고 원래 3주였죠. 근데 13주로, 위반주 하는 걸 알아. 미안해. 그러면 내가 요거 13주는 포기하고 원래 3주는 줘. 했더니 어떻게 된다? 줘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재력 9억만 받아야 되는 더 받고 싶어서 했는데 유변주 했어. 걸렸어. 어떻게 된다? 9억은 받을 수 있다. 9억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답이니까 보니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는 또는 피보험자 개피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다. 오케이. 면책이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는 약관은 무효인다. 그러면 2년 지나서 자살해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여기서 맞아요 틀려요? 딱 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들은 몰라야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 여기 앞에까지 맞아요. 근데 뒤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보험에서 자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때려주기에도 안 줘요. 2년, 10년, 20년 전에도 안 줘요.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2년이 지나면 준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래서 여기서 사망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면 생명보험이겠죠. 그래서 자살 준다 안 준다? 준다. 됐죠? 참 쉽게 풀어요. 자, 6번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올해의 특징 또 있어요. 계약자, 보험자의 권리, 의무 권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전에는 고지 의무에서 한두 분이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통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리저리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면 계약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설명해요 말아요. 이거 넘어갈게요. 짜증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왜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이런 거 자동차 보험 어디 갔어요? 이 어려운 거. 자동차 보험도 나왔으니까 이런 쉬운 것도 주고. 7번 했나요, 우리? 7번 안 했거든. 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겠죠. 등이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 변경 증가는 일정 상태에 계속적 존재하여 전제로 하지만 일시적인 위험 변경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일시적인 건데 그러면 맨날 이거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가액이 10억인데, 제가 쓸게요. 10억인데, 10억 보험금을 10억을 드는 거, 보험을.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이거 전부 보험인데. 자, 예를 들어, 이 괜찮아. 이 10억짜리를 12억에 들었어요. 12억. 이만큼 더 든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기에는 초과보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사기 안 돼요. 무효예요. 우리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을 10억이 들었는데 얘가 가격 시장, 그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8억이 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선의의 초과보험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상관없다 그랬죠. 요거 넘은 부분에 대해서 뭐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하면 되는데 얘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때마다 요거 취소했다가 다시 올리고 취소했다 다시 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는 그냥 봐줘라.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어요. 언제까지라는 거 없고 그냥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 자, 8번 벌써 10분이 지났죠. 이게 이제 10분이 지났어요.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쵸? 위험 유지 의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험수익자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6 따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위험 유지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 봐야 되는데 자 위험 유지 의무는 개피만 있는 개피 수익자는 잠깐 이거 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잠깐만 답이 2번이요. 수익자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6 따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 그러니까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까지 까지 계약자, 피보험자, 개피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쵸. 발생, 통지 의무네. 아우, 얘는 뭐야. 그냥 얘는 위험 증가, 통지, 얘는, 중대한, 현저한 증가시키, 똑같은 얘기네, 이것도. 그쵸. 통지 의무는 맞죠? 또 얘기하네. 맞는 얘기예요. 통지 의무, 개피만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개피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면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통지 의무를 해태했다. 그럼 어떻게?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그거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는 아니까. 대표적인가?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 걔만 할 수 있고 얘는 늘어난 손해만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번. 자, 고지 의무 나왔죠? 또 나왔어. 한 5문제 나온 것 같아요. 좋죠? 여러분들은 이런 건 다 맞춰야 돼. 뒤로 가면 어려운 거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몇 조죠? 650조, 655조 얘기하는 거예요. 651조 해서 그게 고지의무니까 위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이걸로 해서 자 655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고지 의무 한 거야. 고지 의무 언제 한다? 계약 전에 넘어서 통지 의무. 자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자 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암 의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받아라 이거 암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거짓말 시켰네. 근데 이때 걸린 거죠. 보험사고가 났는데 이 보험사고가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암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해 넘어진 거예요. 얘하고 상관없이 이럴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보험자가 있다. 두 번째 요때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 준다 안 준다? 따져봐야 된다. 고지 의무 위반한 거랑 얘랑 인과관계가 있으면 안 줘도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줘야 된다. 암, 상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줘야 된다. 세 번째, 요때까지 보험료 못 받은 거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쁜 짓 한 거잖아요. 이게 다야 있다.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되시죠? 그럼 답 3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벌써 15분 지나요. 금방 가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번부터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